5개년 바로잡기 44번입니다. 44번 함께 읽어볼게요. 장일 식물은 밤보다 낮의 길이가 길 때 개화하는 식물이다. 장일 식물, 낮이 길어요. 그러니까 밤보다 낮이 길 때 꽃이 피는 식물. 맞나요? X입니다. X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이렇지 않아요. 장일 식물은요, 단야식물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암기보다, 이게 중요해요. 자신의 한계암기, 이 표현이 들어가야지만 장일식물, 단일식물을 정확히 구분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한계암기보다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피니까 단야식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장일식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잠깐만요. 요거 친구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을 얘기를 할 때 장일식물이라는 애가 있고 단일식물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장일식물 long day plant, short day plant 이렇게 부르는데, 장일식물은 실제로 그 원서에 보면 long day plant라고도 나오지만 short night plant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일이라는 표현을 뭐로 바꾸냐면 단야식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부터 요걸로 해결하거든요. 마찬가지 단일식물은 영어로는 long night plant, 그래서 장야식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밤으로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녀석들이 이 장일식물인지 단일식물인지 또는 단야식물인지 장야식물인지 구분을 하려면 밤을 가지고 비교해야 되거든요. 어떤 밤의 길이요? 한계 암기와 연속적인 밤, 요 암기요. 요 두 개를 갖고 비교하게 되니까 1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야로 구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이 한계 암기라고 하는 게 식물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식물마다 다 다를 수 있어서, 그래서 꽃이 피는 시기가 식물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 암기는 식물마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 어떤 식물 A 하고 식물 B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식물 A의 한계 암기를 조사했더니, 예를 들어서 식물 A의 한계 암기는 12시간인 거예요. 12시간. 그런데 식물 B의 한계 암기는 8시간일 수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둘 다 10시간씩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개화가 됐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얘도 개화가 일어나고 얘도 개화가 꽃이 폈다면, 보세요. 자신의 한계 암기보다 요 10시간은 같지만 자신의 한계 암기보다 식물 A는 한계 암기보다 연속적인 밤의 길이 짧을 때 꽃이 폈잖아요. 반대로 식물 B는 자신의 한계 암기보다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조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같은 10시간이지만 식물 A에게는 요게 단야 조건인 거예요. 자기 한계 암기보다 짧은 밤의 길이니까 단야 조건이라고 부르고,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면 자기 한계 암기보다 길 때니까 이건 장야 조건이라고 해서, 그래서 식물 A는 단야 조건에서 꽃이 피니까 단야 식물, 식물 B는 장야 조건에서 꽃이 피니까 장야 식물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답을 쓸 때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단야 식물은 장일 식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장야 식물인 B는 단일 식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깐 문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장일 식물은 밤보다 낮의 길이가 길 때 개화하는 식물이다. 자, 요거는 밤낮의 길이가 똑같다는 가정 하에서 밤보다 낮이 길고 밤이 길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한계 암기가 12시간인 식물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꼭 이게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장애식물, 단위식물 구분하는 기준은 낮이 길다, 밤이 길다가 아니라 자기 한계 한계와 연속적인 밤의 길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우리가 수능 문제 풀 때 덜 헷갈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43번 정답은 X입니다.